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왔던 사람이고 특히 지난 3일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치적 색깔이 또한 촛불 행동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취임이 있기 전부터 당선 직후부터 퇴진 운동을 벌였던 이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는 통진당, 이석기 석방 운동 그리고 김정은 환영 행사 등도 기획할 만큼 종북 성향이 짙은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삼경 선포 당시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재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변호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이유 없는 퇴진 운동입니다. 그 촛불 행동이라고 지금 현재 총리를 하고 있는 김민석의 친형인 김민웅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고 이 사람은 조국 백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2022년 3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부터 본인이 유지하고 있던 검언개혁 촛불 행동 연대의 이름을 촛불 행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취임 석 달 만인 2022년 8월 제1차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열어서 2024년 9월 28일 기준으로 108번째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한 딱히 두드러진 이유는 없고요. 그냥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촛불행동 하위 단체로 회원 단체로는 지금 대진연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께서 아시겠지만 이재명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2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환송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무단으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진입을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지만 전원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촛불행동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취임이 있기 전부터 당선 직후부터 퇴진 운동을 벌였던 이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는 통진당, 이석기 석방 운동 그리고 김정은 환영 행사 등도 기획할 만큼 종북 성향이 짙은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역시 진영 논리에 근거한 퇴진 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사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정권 퇴진 시국 대회를 주도를 하고요. 그리고 전국 민중행동 이런 단체도 민노총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대진연 유명한 이런 좌편향된 단체들 전장현 진보당 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 퇴진 운동을 이어나갔고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퇴진 운동을 지속해 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진영 논리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부가 뭐 뚜렷한 규칙 사유를 저질렀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보단체가 대거 참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사회적 대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람이 지난달에 보직이 되었는데 이 박서훈이라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왔던 사람이고 특히 지난 3일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치적 색깔이 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권 퇴진 운동이 그냥 개인의 소수의 의사의 표현의 자유로서 행사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을 그냥 이유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적 세력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촛불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로는 MBC 노조 1노조입니다. 3노조는 아니고요. 1노조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34페이지입니다. 대진연이 어떤 성향을 가진 단체인지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운동을 벌였던 대진연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옆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단체의 활동을 보면 주체 사상 교육, 김정은 연구 모임 같은 노골적인 종북 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이고요. NL 계열의 가장 강경한 학생운동의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미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계승 등의 김정은 연구 영상을 게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마비 상황을 8개의 꼭지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시화된 정권 퇴진 요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가 상시화되었고 촛불 집회, 시국 대회, 대규모 행진 등 전국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누적 집회가 9월 28일 기준으로 108회에 달했고요. 정권 퇴진, 체제 전환 등 명시적 구호가 등장하며 이것이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합법적 비판을 넘어선 정권을 흔들고 부인하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요의 줄탄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 시도가 당시 국정 마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소사실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쇄 탄핵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기능 마비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 기능을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12월 3일 기준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고 특히 검사와 법관에 대한 보복성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소상 검사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 정치다라고 한 그 여당 의원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부 핵심 기능이 지속적으로 공백을 경험을 했고 탄핵이 마치 이제 정치 투쟁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민생 예상 삭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것은 변론기일 거듭하면서 변론 요지서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요. 마약 단속, 민생 치안 예산 삭감하고 청년 일자리, 에너지 안보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장관님께서는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신경을 쓰신 부분이 특임단의 뭐 강화 훈련이라든가 생명 수당이라든가 이런 군 초급 간부 처우의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에 관해서 야당 의원들하고 부딪힘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제동하는 등 도저히 행정부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저지를 하고, 특히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선관위 절대 권력화합니다. 선관위 비리 누적과 이로 인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력직 채용 전반에 걸쳐 1000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위 간부 자녀 그리고 친인척 특혜 채용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으며, 근무 시간 중 로스쿨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리를 비운 등 근무 태만한 사정이 상당히 발생을 했고, 내부에서조차 우리 회사는 가족회사고 친족회사다 불릴 정도로 기강이 상당히 붕괴가 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40페이지는 저희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증제 104호증 오늘 제출한 자료입니다. 조선일보 2024년 5월 2일자 기사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은 깡통폰 노트북을 제출했고, 직원은 면접 서류를 갈아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104페이지, 104번을 보시면 지금 어떤 식으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본인들의 비리를 덮어왔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지만 끝까지 싸워주시는 변호인단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저놈이 내란머리를 시작한 놈이지, 저놈이 뭐 하는 놈인지 알면 내란머리가 누구의 지시였는지 알게 되지. 계엄은 옳았다. 나라가 썩어서 줄탄핵하고 특활비 영원, 간첩법 무마시키고 부정으로 국회 폭정하는데 나라가 위험하고 국민은 잠들어 있는데 저는 계엄으로 깨었어요. 사과는 가짜 의원과 중앙선관위가 해야 하는데 사과하면 막을 수 있나요? 국민 전원이 국힘을 버립니다. 이재명 집권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계엄의 합법화의 증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에서 경고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무죄다. 내란 수계 이적죄 대북 송금 범죄자 이재명이나 구속하라. 지기현 판사님 정치 판결하지 마시고 좌우 가리지 마시고 판결하세요. 제발. 윤 대통령님 무죄다.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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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충분한 계엄의 배경이기 때문에 참으로 합리적인 설명인데 내용 하나하나가 충격적이다. 얼마나 치졸하고 간첩단 같은 활동인지 저런 활동을 어떻게 묵인이 되며 어떻게 나라가 나라로서 기능을 하겠는가. 이런 통치적 판단에서 내린 계엄령을 무슨 사법기관이 판단을 한다는 말인가. 사법부는 법을 어긴 경우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 자체가 아이러니 법치주의 멸망이다. 북한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하는 대진년이랑 함께 한다는 촛불 행동은 간첩 아닌가. 그걸 김민석 총리의 형이 대표로 있고 그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을 한다. 민노총 간부에서 간첩이 나오고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북한 지령에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하라고 지령이 있었는데, 김민웅 이 인간 분명 목적, 즉 윤석열 끌어내리는, 그리하여 윤석열 취임식날 취임사 읽고 있는 중 탄핵 외친 이 인간 철저하게 조사한다면 대한민국 보수 살아나고 민주주의도 더 발전되리라 봄. 그런데 지 자식을 미국에 있고 시민권도 받으려 한다는 게 정말 모순 중에 모순. 활동비는 북한 중국서 받고 쓰기는 미국서 쓰나, 게다가 교수인지 뭔지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다는 소문도 있던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정말 변호사님들의 용기 있는 발언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옳았다. 내라는 누구인가. 무너져버린 썩어버린 이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계엄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럼 트럼프도 내란인가? 반국가 세력을 드러내기 위한 비상계엄은 합법, 무죄, 공소기각. 저짝 아들은 상층부만 잘 살려놓은 욕심쟁이. 나는 우파를 사랑한다. 정말 대한민국은 공산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체제로 가느냐 그 사이에 있네요. 공소기각만이 답입니다. 김민석이 지금 국무총리라는 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거지. 진짜 조목조목 빠짐없이 확실하게 하는 김지미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게 재판에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반미 집회 어떻게 미국 같지? 김민석 형도 지금 미국 정부가 올까봐 겁이 나.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관련있기 때문에. 김민석 형, 김민웅은 미국 혐오하는데 왜 안 잡아가냐? 혐오하면 잡아간다며.